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3편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 5편입니다. HA라고만 그냥 쓰죠. HA 5편. 자, 저번 주에 홈 어시스턴트 설치하고 ESP 홈 이런 것들을 연동해가지고 녹한다가 활용하는 사물 인터넷 보드가 있어요. 위모스 D1R1이라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를 ESP가 아니라 ESP 홈 맞네요. ESP 홈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사물 인터넷 보드에 달려있는 뭔가를 홈 어시스턴트로 제어를 하는 그런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이제 이번 주부터 요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좋다. 우리 홈 어시스턴트 하고 있잖아요. 홈 어시스턴트. 그럼 이거 해가지고 집에 뭔가를 막 작동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지금부터 나와줘야 되는데요. 녹한다가 주말 동안에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 과연 그 타이밍인가. 저번 주 한 주만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ESP 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다음 수순을 따라하면 그게 연계가 될 수 있겠는가 봤을 때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조금 더 연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 주까지도 그래서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우리 코딩도 그렇고 일을 배울 때도 그렇고 모든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본격적인 어떤 게 스타트 되기 직전 그것을 사용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가장 고통스럽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번 주까지도 그 과정을 견뎌내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응용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 있는 어떤 목적물을 실제로 제어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는 아주 기본적인 걸 했고 이번 주에는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생각 회로를 조금씩 증폭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한번 구사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이 될지 그거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을 배움에 있어 가지고요.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시면 안됩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막 따먹다가 이제 문득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녹한다가 나무에 달려있는 달콤한 열매를 따다 입에다가 넣어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열매를 녹한다 저놈이 따주는 것만 안 먹고 내가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저것을 과연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는가 요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는 항상 진입 장벽까지만 딱 허물어 드리는 거예요. 진입 장벽입니다. 진입 장벽이 허물어졌다. 공성전 하는데 제가 성문을 뚫어 드리는 거예요. 성문 딱 열고 성문이 딱 열리면 쳐들어가는 거는 직접 쳐들어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1편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홈 어시스턴트 내용이 이만큼이면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내용을 제가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입구가 있는데 요 입구만 이렇게 딱 뚫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야금야금 스스로 먹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를 먹을 수 있도록 뭔가 전략을 짜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할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월요일이죠.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마루호두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별 모양이 아주 탐스럽네요. 잠깐만, 반짝거리는 게 있네. 오늘 진국공지가 2개나 떴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해놓고. 자, 딱 보니까 퍼스트 메이커님이 2병으로 드디어 진급을 하셨다네요. 그만큼 녹한다를 많이 찾아주셨다는 의미겠죠. 앞으로도 많이
방문을 좀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주흠님 하사로 진급하셨다라고 또 떠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드CNC님 반갑습니다. 새콤한 열매. 아직 새콤한 열매 따먹을 단계는 아닙니다. 새콤한 열매를 직접 따먹는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숙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태오킴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큼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할 것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템플릿하고 람다식입니다. 템플릿과 람다식. 람다식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축약을 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템플릿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게 될 건데요. 요 템플릿하고 람다식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다소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일반적인 랭귀지에서는 이런 개념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템플릿은 예외고 람다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랭귀지를 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생소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ESP 홈에서는 이 람다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우리가 등이 간지럽잖아요. 손이 닿지 않는 등 정 한가운데가 간지러워가지고 빨리 가려워서 긁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긁어줄 수도 있지만 좋은 도구를 활용해서 긁을 수도 있잖아요. 뭐 효자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ESP 홈에서 어떤 프로블럼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잘 안 풀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할 수는 있어요. ESP 홈이나 홈 어시스턴트에 이것저것 기능을 이용해서 다 할 수는 있는데 어쩌면 이 람다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 부분을 긁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람다식이라는 이게 어떤 절대적인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쩌면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 람다식이 아주 빛을 발휘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람다식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알아두면 조금 더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절대로 구현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기능들을 어쩌면 람다식으로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하고 존재를 아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람다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억지로 그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은 달콤한 열매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녹한다가 이제 신입 직원이에요. 녹한다가 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제 사수가 와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데 요런 걸 만들려고 했다 해봅시다. 자, 1번 ESP8266에 LED 4개를 달아서 온오프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래? ESP홈으로 이거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지식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LED 4개를 연결해가지고 ESP홈에 GPIO를 연결해가지고 스위치 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바로 들죠. 그러면 이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실행에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녹한다는 고분고분한 직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LED 4개를 준비를 하는 거죠. LED 4개를 딱 꺼내고 저항도 4개가 필요하죠. 녹한다는 330ohm짜리 저항을 쓰고 있습니다. 220에서 330ohm. 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LED 4개를 딱 받고 시작을 하는데요. 녹한다의 사수가 아주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녹한다가 회사 사장의 아들이더라. 이건 좀 이상하군요. 아무튼 지금 사수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는 녹한다입니다. 여기서부터 3, 4, 5, 6번에 연결하겠습니다. 3, 4, 5, 6. 그럼 저번 주 했던 것을 우리가 조금 복기를 해볼 때 주의사항은 아두인 여기 보드에 적혀 있는 숫자하고 실제 GPIO 번호하고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죠. 자, LED 4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D3번, D4번, D5번, D6번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ESP 홈 쪽에서도 3, 4, 5, 6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했죠. 보드 뒷면을 딱 디지털 3번 핀 자리에 뒷면을 딱 읽어보시면 GPIO 번호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5번이고 얘가 4번이고 얘가 14번이고 얘가 12번입니다. 됐죠? 혼동하시지 말기. 좋아. 아직까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룰루랄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의미니까 조금 더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홈 어시스턴트 1편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통 그라운드 딱 연결해주고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보드를 전원을 딱 공급을 해줘놓고 홈 어시스턴트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켜야 됩니다. 자, 화면이 왜 쟤는 왜 떠 있냐? 엉뚱한 걸 띄우고 있었네요. 자, 켜지고 있습니다. 띠띠띠띠띠띠.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물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거를 계속 펼쳐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ESP 홈 여기 공식 홈페이지. 그러면 제가 이 매뉴얼 페이지를 펼쳐두고 계속 여기서 알맹이를 빼다 쓰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간파를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막 적혀있는 내용은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자세히는 돼 있는데요.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잔뜩 달려있어요. 당최 쟤를 어떻게 따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거 지금 따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이니까 뭔가 외워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외워서 뭔가를 이렇게 하거나 뭐 제가 알려드린 범위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하나 딱 만드시고 여기서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을 자기 스스로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 열매를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녹한다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 한 다음에 조금 변형을 한다.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이 페이지를 딱 펼쳐두고 녹한다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펼쳐두고 그 방법을 그대로 한번 답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자, 이제 열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녹화한다가 ESP 홈하고 홈 어시스턴트 아직 개뿔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 구성하기 add-on ESP 홈 쪽에 가서 웹 UI 열기 하면 지금 온라인 돼 있다 그죠? 제가 등록해 놓은 ESP 그 디바이스가 이렇게 ESP 홈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YAML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작성을 하면 바로 그게 어떤 기능이 구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제 해보죠. 자, 여기서 사수가 이런 말 했죠. LED 4개 달아서 온오프 하는 거를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LED가 연결이 됐다. 그 다음 LED를 GPIO 지금 제어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LED를 스위칭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스위치죠. 스위치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컴포넌트 중에 보시면 GPIO 스위치라는 게 딱 보이죠.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딱 방법을 봅니다. 아,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 플랫폼이 GPIO입니다. 다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핀 번호를 적고 그 컴포넌트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아, 그럼 요거를 가지고 가서 요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거니까 지웁니다. 특별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임의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뭐 제일 하단에 적어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저는 로고 다음에 무조건 넣는 걸로 하죠. 딱 이렇게 집어넣고 첫 번째 LED는 현재 디지털 3번 핀 GPIO 5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LED1이라는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스위치가 2개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카피가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플랫폼 이하가 카피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요거 하나, 둘, 셋 총 4개가 있고 얘는 LED2, 3, 4 GPIO 번호가 줄줄 들어가면 되죠. 5번, 4번, 14번, 12번 D3, D4, D5, D6입니다. 그럼 요 코드를 여기다가 때려넣고 Install Wirelessly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진 저번 주에 계속 반복을 했던 거라서 이제 딱 보면 이제 이게 답이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좋아요도 빡빡빡빡 좀 눌러주세요. 안현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출석 체크라고 딱 입력을 해주시면 녹한다가 아이디를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 업로드 들어가고 있고요. 쫙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화면에 보라 색깔 글자가 랄랄랄라 나오면 비로소 원격 제어하고 있는 보드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거 스톱 눌러서 끄고, 자, 하나 더 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둘러보기 잘 보시면 LED 4개가 따따따따 추가가 돼 있다, 그죠? 아, 요러면, 자, 사수가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된 거죠? LED 4개가 이렇게 있는데, LED 4개가 있는데,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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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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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됐다, 그죠? 사수가 말한 기능 다 구현했습니다. 자, 다시. 켜기. 이건 다 켜는 거.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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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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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수가 녹한다를 좀 골탕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요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카드도 있었죠.
대시보드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카드 추가하기 위해서 버튼 구성 요소가 LED 1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 이건 LED 2로 저장하고 LED 왜 자꾸 이걸 누르냐. 이제 LED 3, LED 4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더 복잡하게 누를 수 있는 화면이 튀어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4번은 왜 생기다 말았지? LED 4. 이거는 저번 주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LED 1, 2, 3, 4. 요게 홈 어시스턴트가 가진 카드의 기능이라고 저번 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사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했다. 자, 다음 단계. 그러면 버튼을 하나, 그러니까 소프트 버튼을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버튼을 하나 생성해서 버튼을 누르면 1번, 3번 LED가 동시에 켜지고, 그러니까 요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버튼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라. 자, 버튼 1번. 버튼 1번을 누르면 1번, 3번 LED가 ON. 버튼 2번. 1번, 3번 LED가 OFF. 버튼 3번. 2번, 4번 LED가 ON. 버튼 4번. 2번, 4번 LED가 OFF. 손대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버튼이 4개가 있는데 1번 버튼 누르면 LED 1번, 3번이 동시에 켜지는 겁니다. 직전 상태가 뭐였든 간에 다 꺼져 있었으면 1번, 3번이 켜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버튼 누르면 1번, 3번이 꺼지고 3번은 2번, 4번이 켜지고 4번은 2번, 4번이 꺼진다. 동시에 뭔가 제어하는 로직을 수행을 하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가 저번 주에 이건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제가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버튼이라는 것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YAML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를 써야 지금 저 버튼이 튀어나올 건가? 우리가 버튼을 저번 주에 썼던 시나리오를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있는 ESP8266 보드에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이 버튼을 연결한 다음에 저 바이너리 스위치, 바이너리 센서라는 걸 이용을 했었죠. 얘를 바이너리 센서로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걸어줬었죠.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then 뭐를 하겠다. 두 번째 버튼이 눌러졌을 때 then 뭐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홈 어시스턴트에 존재하는 소프트 UI 버튼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ESP8266에 실제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요런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이 템플릿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컴포넌트에 잘 찾아보시면요. 스위치 컴포넌트 잘 보시면 템플릿 스위치라는 게 여기 딱 보이죠? 템플릿 스위치 잘 기억하고 그 다음 라이트 쪽 요런 데도 잘 털어보시면 얘는 예외고 센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센서 쪽을 잘 이렇게 털어보시면 템플릿 센서라는 거 보이죠? 그럼 요때 이 템플릿이라고 붙은 얘들은 뭐냐?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모든 지식의 발전은 호기심에서 뭐라 하죠?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모든 이 컴포넌트들은 커스텀 머시기라고 된 게 다 하나씩 있거든요. 커버도 커스텀 커버라는 게 있고, 그죠? 커스텀이 아니고 템플릿 커버, 템플릿 텍스트 센서. 얘네들이 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얕은 지식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ESP8266에 LED 연결했잖아요. LED를 연결하고 ESP 홈 쪽에 스위치 컴포넌트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플랫폼이 GPIO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스위치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라고 하는 이 종자가, 이걸 뭐 소라고 한번 해보죠. 소. 동물 중에 소입니다. 스위치는. 그러니까 이 소라고 하는 종자 안에서 젖소가 될 수도 있고 황소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종류로 분화가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플릿 노드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는 줄기세포 같은 건데, 그 중에 그 소 한 종자가 GPI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노드는 어떤 거든 다 될 수 있는데, 젖소로 만약에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이 젖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구 대비 차이가 있죠. 얘는 젖을 짜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 자체가 젖이 많이 나오는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위치라는 종자가 이렇게 케이스 두 개로 분화가 이루어졌다면, 얘 같은 경우는 스위치 컴포넌트가 가진 어떤 옵션들 중에서 우유가 많이 생산이 되는 쪽으로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유구 쪽은 소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고기가 맛있는 쪽으로 분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템플릿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할 때 양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양식을 계속 헷갈릴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템플릿 스위치에서 이 ESP8266의 GPIO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요 스위치 중에 플랫폼이 GPI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이 조금 확장이 되죠. 그렇다면 요 스위치 중에 GPIO 스위치라고 된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인 겁니다. ESP8266에 ESP32나 ESP8266에 디지털 핀을 직접적으로 하이로우를 걸어줄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젖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쭉 있잖아요. 뭐 UART 스위치, 요런 것들은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능이 분화가 이루어진 하나의 스위치라고 보면 되고, 요 놈들의 뼈대가 되는 게 요 템플릿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 스위치, 근데 지금은 스위치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상사가 버튼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스위치 컴포넌트도 있는데 버튼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하고 버튼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스위치는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ON 스테이트하고 OFF 스테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가정용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전등을 켜면 켜짐 쪽으로 스위치가 이렇게 옮겨가죠. 그리고 끄면 꺼짐 쪽으로 옮겨지는 요런 형태가 스위치고, 버튼은 그냥 하나에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되죠. 전자레인지 가가지고 10초 누를 때 10초 30초 이렇게 누르면 그게 내가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 30초라는 시간이 올라갈 뿐이지, 뭔가 딱딱딱딱 거리면서 이게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르는 컴포넌트가 버튼. 두 가지 상태의 그 신호를 스위칭하는 게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은
템플릿 버튼이라는 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뭔가 화면 UI에 지금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야, 그렇잖아요? 얘네들 만드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GPIO 스위치를 이용해서. 근데 상사가 뭔가 누를 수 있는 걸 더 만들어가지고 그걸 눌렀을 때 어떤 특정한 기능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지금 이 말의 핵심은 이거죠. 이 말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템플릿 버튼을 4개 생성해서 자동화 스크립트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요셉님도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좋아요도 빵빵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템플릿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 제가 대체. 자, 제가 뭐냐, 이제 봐야 되겠죠? 템플릿 버튼. 대충 요렇게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일단 한번 가지고 와보죠. 요거. 요만큼만 가지고 와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스위치니까 버튼은 새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버튼이라는 게 프로젝트에 추가가 되는데, 얘는 플랫폼이 템플릿이다. 줄기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의 이름은, 자, 버튼 1번, 버튼 2번.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해보죠. 이거 이제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죠? 일단 에러는 안 납니다. 이거 한글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글로 하면 잘 안 돼요. btn1, 2, 3로 가겠습니다. btn2, btn3, btn4. 지금 하고 있는 모티베이션이 조금 이렇게 흡수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대단한 분이시니까 충분히 흡수 가능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스폰지처럼 모티베이션을 잘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저거를 제가 왜 하고 있을까? 저래서 하고 있는 거구나. 불화를 딱 치면 이제 성공인데, 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코드 다 들어갔고, 보라색 화면. 자,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대시보드 딱 가면, 자, btn 1, 2, 3, 4가 갑자기 없었던 게 튀어나왔죠? 그죠? 이게 템플릿입니다. 됐죠? 템플릿 뭐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템플릿이라는 것은 UI에 그냥 하나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 직접적으로 GPIO를 핸들링하기 위한 것은 저 플랫폼 GPIO라고 된 것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지금 버튼 4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버튼만 만들어졌지 아무 기능이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기능을 눌렀을 때 뭔가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홈 어시스턴트에서 말하는 자동화죠.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오토메이션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ESP 홈 쪽에서 코드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동화 매크로를 그냥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먼저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운 방법보다는 어려운 방법 쪽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번 주에 했던 지식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좋아. 사수가 만들라는 버튼 4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UI에 존재하는 아무 기능이 없는 버튼 4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버튼, 1번 버튼을 누르면 1번, 3번 LED가 켜지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오토메이션이다. 오토메이션을 만들려면 구성하기에 자동화 들어가서 여기다가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면 되죠.
자동화 추가하기, 빈 자동화 시작하기 누른 다음에 제가 버튼을 추가했으니까 여기 버튼 1번 자동화라고 하면 이름 버튼 1번 자동화. 트리거가 when이라고 했죠. 언제 내가 하려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느냐. 자, 요 기기 녹한다라고 추가해 놓은 이 디바이스에서 버튼이 4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냐? btn1 has been pressed. 버튼 1이 유저가 이렇게 pressed 눌렀다. 버튼 누르는 거니까 누를 수 있어야 되겠죠. 눌렀으면 컨디션은 생략 가능하죠. 눌렀을 때 뭐 한다. 오토메이션은 트리거, 컨디션, 액션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컨디션은 옵션입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리거하고 액션은 필수사항이죠. 뭐 했을 때 뭐 한다. 뭐 했을 때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있는 LED1을 켠다. 그리고 동작 추가하기, 그리고 녹한다 디바이스 1에 LED2를 켠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화 추가됐죠? 자, 또 있습니다. 버튼 2번은 1, 3번이 꺼지는 거라고 했었죠? 자, 버튼 2번 자동화. 뭐야. 자, 트리거, 기기 골라주시고, 녹한다. 버튼 2 프레스드 하면 되겠죠? 버튼 2번이 눌려지면, 같은 디바이스에 있는 LED1을 끈다. 그리고, 같은 디바이스에 있는 LED2도 끈다. 자, 그럼 자동화 2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버튼 2개를 한번 눌러보는 거죠. 여기 딱 가서 보시면 이경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개별적으로 켰다 껐다 하는 거고, 요거를 누르면 1, 2번이 1, 3번인데 1, 2번으로 해놨네요. 요걸 누르면 2개가 다 꺼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수가 하라는 기능에 지금 삐꾸가 났죠. 다시 고치러 가야 됩니다. 자, 다시 자동화 1, 3번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1번, 3번이니까 자, 자동화 쪽으로 다시 가서 버튼 1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 아니라 1번, 3번 LED가 켜지면 되고, 요거는 홈 어시스턴트가 요런 데서 강점을 가지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꺼놓고, 이거 누르면 1, 3번이 켜지고, 요거 누르면 1, 3번이 꺼지는 겁니다. 됐죠? 신기하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개의 기능을 더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버튼 3번 자동화, 트리거, 요 디바이스에 버튼 3가 프레스드 했을 때 2번, 4번이 켜집니다. 얘는 2번 켜지고, 그리고 4번 켜지고. 됐죠? 제가 주말 동안에 저번 주에 감기 몽살을 심하게 걸렸었는데요. 한 60% 정도 회복해서 왔는데 아직까지 감기 기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 건데요.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 상황이라. 자, 2번, 4번 끄기. 자, 이제 자동화 4개 다 만들었죠? 여기로 가서. 저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누르면 1, 3번 켜지고 1, 3번 꺼지고 2번, 4번 켜지고 2번, 4번 꺼지고 다 됐다 그죠? 그럼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다 켜지는 거고 요거 누르면 다 꺼지는 거고 다 켜지는 거고 요거 누르면 1, 3번 꺼지고 2, 4번 꺼지고 다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겨울그림님 반갑습니다. 2병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작나무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출발점이고 이제 사수가 또 이런 말로 합니다. 아, 네가 했던 거 보니까 제대로 한 것 같긴 한데 자동화를 YAML에서 구동되도록 해보아라. 자동화를 여기서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코드 레벨로 내려가지고 자동화를 걸으라고 하는 거죠. 아주 피곤한 사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자동화 여기 제가 만들어 놨던 거를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삭제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화가 삭제가 되면 저 버튼은 템플릿 버튼은 아무 쓸모없는 그냥 화면에만 존재하는 버튼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작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버튼 코드 YAML에서 자동화를 걸 때는 각 버튼 플랫폼 요 공간 안에서 트리거와 컨디션과 액션을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더 적어주면 그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적으라는 건지 지금 모르겠잖아요. 매뉴얼을 보시라 이겁니다. 딱 가서 템플릿 버튼에는 뭔가 힌트가 없잖아요. 너무 짧죠. 여기 가지 말고 모든 컴포넌트에 다 보시면 또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버튼 코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제가 늘상 여기 있는 용어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용어를 잘 보세요. 쭉 보시면 버튼 오토메이션 쪽에 온 프레스라고 된 거 보이죠? 이게 트리거,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온 프레스. 그러니까 버튼이 눌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네요. 버튼 1 템플릿에 온 프레스드가 되면 요까지가 버튼이 눌려졌다는 말이거든요. 요거를 들여쓰기 선을 잘 맞춰가지고 on pressed 눌려지면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눌려지면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에다가 뭔가를 남긴다는 말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졌을 때 액션을 이제 달아주시면 되는데 현재 액션이 LED 스위치 제어하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위치 쪽으로 갑니다. 스위치 컴포넌트에 코어에 가보시면 또 스위치 액션에 턴온이라고 된 거 보이죠? 여기 바로 이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턴온. 간단하죠? 이게 트리거. then 하면 스위치 턴온. 스위치 이름이 뭐다 하는 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여기까지 녹한다가 알아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스위치, 이 트리거하고 자동화하고 연동이 될 스위치의 ID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위치의 ID가 현재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D를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죠. ID SW1이라 하겠습니다. 얘를 SW2, SW3, SW4. 그러면 1, 2, 3, 4. 이제 이름이 생겼죠? 요게 SW1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말하는 SW가 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버튼 1번 눌렀을 때는 1번, 3번을 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버튼 1 켜고 then 이거 켜고 요것도 켜라. 그러니까 얘는 on이 아니고 turn off겠죠. 2번 누르면 버튼 두 번째 거 누르면 1번, 3번 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끈다. 3번은 2번, 4번을 켜는 겁니다. 갑자기 홈 어시스턴트 쓰시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확 사라지죠. 그러나 이것을 좀 이상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익혀두면 좋은 게 나중에
녹한다가 홈 어시스턴트하고 ESP 홈을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을 구사를 하게 될 건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눈에 익혀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에러가 안 나는지 한번 갖다 넣어 봐야 되겠네요. 자, 에러 없이 깔끔하게 들어갔다, 그죠? 그럼 현재 UI에 템플릿 버튼 4개를 만들어 두고 조금 전에 자동화를 직접 UI에서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동화 매크로를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은 지금은 목통이죠. 눌러봐야 작동이 안 되는 버튼이 된 겁니다. 그럼 저 코드를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요 코드 방금 열심히 만들어 놨던 거 업로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게 자동화 자동화 부분하고 템플릿 노드하고 뭔가 자동화하고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그죠? 결과는 아까랑 똑같죠? 그러나 이것은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YAML에 작성되어 있는 이 자동화 코드에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자기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드 쪽에서 할 수 있는 자동화의 수준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UI에서 할 수 있는 자동화 스크립트의 수준은 한 70%, 80%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좀 입맛에 맞게 작성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편리한 것은, 제가 늘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편리하다는 것은 제약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편리하게 쓴다. 그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에 반대로,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요런 것들 할 때, 플랫폼 다룰 때. 홈 어시스턴트 굉장히 편리한 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약 조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됐습니다. 방금 했던 게 1번입니다. 요 스토리를 이제 1번으로 하는 거죠. ESP8266에 LED 4개를 연결하고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ESP 홈으로 템플릿 버튼 4개를 생성해서 자동화 매크로를 구현하시오.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게 예제 1번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어떻게 열매를 따먹는지 그 방법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제가 했던 거를 잘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버튼 예제. 그럼 여기다가 람다시까지 한번 가미를 해볼 건데요. 사수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거에다가 좋다, 잘했다, 그러면이 또 나오죠. 조건을 조금 바꾼다. LED 1번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버튼 4개를 아래와 같이 작동하도록 해라. 만약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LED 1 첫 번째 LED가 켜져 있다면 LED2를 켠다. 이제 뭔가 조건이 붙는 겁니다. 2번 버튼을 누르면 컨디션이 붙는 거죠. LED1이 LED2가 켜져 있다면 LED3을 켠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LED 1이 켜져 있으면 LED 2를 켠다. LED 1이 꺼져 있다면 LED 2를 켠다. 3번 버튼은 LED 3가 켜져 있다면 LED 4를 켠다. 4번 버튼 LED 3가 꺼져 있다면 LED 4를 끈다. 아, 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버튼을 누르면 뭔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을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하라. 요것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자동화 걸어놨던 부분을 살짝 걷어내고 조금 이따가 다시 쓰면 되니까 비어있는 공갈 버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 갑자기 기침이 막 나오네요. 왜 일어났다 그러지? 뭐죠? 내가 뭘 지웠지? 잠시만요. 아우, 갑자기 기침이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왜 갑자기 불만을 갑자기 토하네요. 버튼 1 플랫폼 템플릿 네임 다시 해보죠 뭐. 자, 뭐 별 아무 차이가 없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죠. 자, 됐습니다. 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의도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토메이션 저기서 하지 말고 YAML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라고 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좀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는데, 버튼 1번 눌러서 뭐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LED 1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를 이제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람다식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쓴 적이 없는 거라 가지고요. 저도 사용하는 게 조금 낯설어요. 제가 낯설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굳이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굳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 버튼을 눌렀다라는 상태는 가지고 와야 되겠죠. 템플릿 버튼에 버튼 코어로 가셔서 온 프레스 가져옵니다. 온 프레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서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뭔가 생각했던 게 이게 맞는지 지금 아리까리한데요. 버튼을 누르면 진짜 죄송합니다. 기침이 멎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 쓰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on 프레스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람다식인데요. 일단 얘를 이용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을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on 프레스 요거까지는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버튼 1에 on 프레스 된 요거 누르면 뭐 할 건데 이 말이죠. 눌렀다 하면 여기서 람다 t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기호 있죠? 원화 표시 Shift 누르면 나오는 막대기 오화 쓸 때 쓰는 기호 빼기 하고 엔터 칩니다. 그럼 여기 작성되는 코드가 C++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C++ 코드로서 버튼 눌렀을 때 해야 될 일이 여기 람다 코드로 C++로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그럼 지금 기능이 원래 요 기능을 하도록 한번 해보죠. 버튼 1을 눌렀을 때는 LED 1번, 3번을 켜는 것이다. 그렇게 그거를 람다식으로 작성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위치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스위치 컴포넌트의 코어 가보시면 여기도 람다 콜 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죠. 람다 콜. 여기서 id의 my switch의 publish state에 true pulse를 집어넣어주면 스위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여기다 때려 넣는 거죠. id가 SW1인 거에, 그죠? 얘는 켜는 쪽이잖아요. true가 켜지는 쪽이겠죠? true로 하고, 그리고 3번도 true로 해라. 그럼 이거와 비슷한 걸로, 자, 얘는 1번, 3번을 오프하는 거니까 pulse. 얘는 2번, 4번 켜고 2번, 4번 끄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매뉴얼대로 봤을 때 버튼 1번 눌렀을 때 on 프레스 트리거죠. 된 자리에 액션 자리가 람다식이 들어간 거죠. 그럼 람다식 적어 놓은 요게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액션이 함수가 된 겁니다. 익명 함수가 된 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액션 자체가 어떤 하나의 단일 작업이 아니라 함수가 콜이 되는 건데, 그 함수 이름이 람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람다 함수 콜 하면, 람다 함수 시작과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냥 가상의 선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럼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면 요만큼을 작동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에러가 없어야 될 텐데 한번 집어넣어 보죠. 자,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들여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얘가 좀 더 들여쓰기가 돼야 될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직도네. 플랫폼 템플릿. 좀 더 넣어야 되나? 얘 덜 가지고 왔네. 자,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다 말았네요. on 프레스 된 람다. 에러 없어졌다, 그죠? 자,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경민님 예리하십니다. 드디어 기침이 멎었네요.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열심히 스트리밍 하고 있는 녹한다입니다.
헛! 자, 작동 잘 된다, 그죠? 어? 아, 그래. 람다 콜은 상태만 바뀌는 걸로 기억을 하네요. 아, 맞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아,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닌데. 아, 그래. 얘를, 턴온. 그죠? 요거, publish state true false라고 해놓은 것은요, UI에 보이는 저 화면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저기 연결되어 있는, 요놈, 여기, 람다 콜스에 보시면 아래쪽에 조금 더 있었죠? 요거를 호출해야 돼.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벚꽃이 아주 활짝 폈는데요. 벚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자, 다시. 요 코드 자체에 빼먹어가지고. 자, 다시. 아이. 자, 들여쓰기. 자, 이 YAML 되게 까탈스럽죠? 들여쓰기 이렇게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규칙이 있거든요. 탭 간격으로 글자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그 규칙이 있는데요. B가 A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탭 스페이스로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YAML이라는 코드는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 B라는 값안에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요 문자열 안에 탭을 T가 탭 스페이스를 의미를 하거든요. T를 절대로 쓰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YAML의 문자열을 의미하는 쌍따옴표 사이에는 T를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얘랑 같은 거거든요. 이거랑 어차피 이거는 사람 눈에 보이는 코드고 컴퓨터용 코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얘로 대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혼란이 오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자, 됐죠? 다 끄고 두 개 켜고 두 개 켜고 두 개 끄고 두 개 끄고. 이제 방금 보신 게 람다 코어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화를 구성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입맛에 맞는 작업을 코드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죠. 물론 코드 사용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UI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쉽고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러한 시나리오를 제가 연출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조건에 충족을 해서 이번 건을 한번 넘겨보죠. LED1이 켜져 있다면 LED2를 켠다. 그럼 LED1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뭐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것도 자, 당황하지 마시고 LED가 지금 스위치잖아요. 스위치고 그 녀석의 상태니까 여기 있죠. 아이디에 힌트가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제가 지금 SW1이라는 거에 LED1이 물려 있으니까 SW1의 스테이트 요놈
고러한 아이디를 가지는 놈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 여기서 눈치껏 봤을 때 if 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불리한 의미하는 거죠. true, false가 되는 거고 true면 켜진 거고 false면 꺼진 거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LED가 켜져 있으면 LED2를 켠다.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if 요 스테이트가 true면 LED2를 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누락되는 경우는 요놈의 스테이트가 펄스인 경우에는 아무 조건에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LED1이 반드시 켜져 있을 때 LED2가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LED1이 켜져 있다면 LED1이 꺼져 있을 때만 LED2가 켜진다.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 조건이 not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요 조건에 반하는 게 true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눈치껏 봤을 때 얘는 3번이 3이 켜져 있다면 4를 켠다. 3이 켜져 있다면 4를 켜고 3이 꺼져 있을 때만 4를 켠다. 상당히 독특한 제어 방식이긴 한데 뭔가 학습하는 데 의미를 한번 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났네요. 또 들여쓰기죠. 들여쓰기 규칙을 따따따따 지켜줍니다. 경민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ESP 홈 할만하죠?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요것 오늘 했던 거를 한 80% 이상 이해를 하실 수 있다 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것들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의 지금 발동 조건은 이 아무 일도 지금 벌어지지 않는다, 그죠? LED1이 켜져 있을 때 LED2가 켜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죠? LED1이 켜져 있을 때 LED2가 켜진다. 됐죠? 다시 LED1이 꺼져 있으면 눌러도 반응 없는데 LED1이 켜져 있을 때 LED2가 켜진다. 조건 딱 맞아 떨어졌죠? 다음 LED1이 꺼져 있을 때만 LED2가 켜지는 버튼이죠. 얘는 그럼 지금 눌렀을 때 얘는 아무 반응이 없죠? 왜냐? LED1이 켜져 있거든요. LED1을 끄고 누르면 LED2가 켜진다. 조건 딱 맞아 떨어졌죠? 자, 다음 얘는 눌러도 반응 없는데 LED3가 켜져 있으면 LED4도 켜진다. 됐죠? 그럼 얘는 LED3가 꺼져 있을 때 LED4가 켜지는 겁니다. 반응 없는데 LED3가 꺼지면 LED4가 켜진다. 됐습니다. 람다식도 할만하다는 생각이 조금 든다, 그죠? 방금 보신 게 2번 예제입니다. 2번 버튼 4개를 람다식을 이용해서 자동화 매크로를 구현하시오. 여기서는 매크로라는 말 안 쓰니까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 하겠습니다. 괜히 용어를 막 혼동해서 쓰면 헷갈리거든요.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예제 2번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게. 람다식. 자, 그럼 람다식 한 김에 수준을 하나 더 올려보는 겁니다. 사수가 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잘했다. 그런데 요거 한번 해봐라. 잘했다. 다음 퀘스트다. 버튼 1번을 누르면 LED 1번이
1초 동안 켜졌다가 오프되는 것을 람다식으로 구현해라. 그리고 버튼 2번은 LED2가 2초간 켜졌다가 오프. 버튼 3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3초, 버튼 4는 4초.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해보죠. 아, 그러면 켜고 끄는 거 알아냈다, 그죠? 조금 전에 코드에서. 요 코드에서 뭔가 조금만 살을 더 붙이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 요런 패턴이 아니라 조건이 지금 걸린 게 아니라 요렇게 되는 거죠. 먼저 스위치 1을 올리고 켜진 다음에 딜레이가 걸려야 되겠죠. 여기서 소량 딜레이가 걸리고 오프가 되면 되죠. 아, 그러면 이 물음표 자리에 딜레이를 어떻게 거는지 람다 콜로 딜레이 거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죠. 제가 찾아놓은 게 없는데 보자. 어떻게 하죠? 시간 지연을 걸어야 되니까 일단 오토메이션 쪽에 가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자동화 관련돼서 잘 모르시겠으면 요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안에 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여기 바로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딜레이라고 된 것은 람다식으로 표현된 저 딜레이가 아니라 요 딜레이는 그냥 저 액션으로 구현이 된 거니까 요거는 지금 쓸 수가 없겠죠. 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쓰면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요렇게 하면 되냐? 이거는 지금 람다 함수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법이 지금 상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YAML 코드가 되는 거고 람다 시간에는 C++ 코드가 들어가니까 얘는 저 규칙 위반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아닙니다. 딜레이라는 걸 찾긴 찾았지만 힌트가 있으려나? 저도 미리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자, 이 람다 콜로 먼저 가지 말고 람다 식을 쓰기는 쓸 건데 좀 독특한 패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버튼 1을 프레스드 했을 때 뭐 할 거냐? 자, 스위치 턴온 하면 아까 저 켜는 거였잖아요. 이름이 SW1. 자, 일단 LED1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오프. LED2를 끄겠습니다. 사이에 이 딜레이를 한번 그냥 걸어줘 보는 겁니다. 자, 좋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그럼 여기 1S라고 해놓으면 1세컨드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켜졌다가 1초 있다가 꺼져라 하는 거랑 같죠? 됐습니다. 얘는 LED2를 2초간 켜는 걸로 하고 확실히 저번 주보다는 녹한다의 수준이 높죠? 왜 그렇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나는 왜 지금 조금 더 낫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매뉴얼을 찾아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이 보시는 분들하고 크게 형편이 더 낮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뭔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매뉴얼을 계속 들여다봐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지? 저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호기심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요거를 잡아 놓습니다. 여기다가. 자, 에러 없죠? 깔끔합니다. 자, 요거 집어 넣습니다. 그럼 지금 람다식 안 들어갔다, 그죠? 새로운 형태의 람다식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감 버튼 1번부터 싹싹 한번 출발을 해보죠. 자, 1초 있다가 꺼지고 2초 켜졌다가 꺼지고, 그죠? 다시 LED 켜지고 1초 있다가 꺼졌죠? LED 2 2초 있다가 꺼지고 1, 2, 3 딱. 얘는 4초죠? 1, 2, 3, 4. 다 누르면 다시 똥똥똥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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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됐죠? 그럼 여기서 요까지는 쉽죠? 요까지는 쉬운데 사수가 골 때리는 오다를 하나 또 넣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LED가 켜졌다가 꺼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아, 어려운 얘기가 나죠. 저 쉬는 시간을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요거 1S 자리에다가 쉬는 시간을 지금 적어 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지금 조절 가능하겠으며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래서 일단 조절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과 유사한 상황이죠. 템플릿으로 뭔가를 먼저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두고 그거하고 버튼하고 LED하고 저 람다식이나 자동화를 묶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과연 무엇인가 해서 쭉 털어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소개 안 드렸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가시면 넘버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넘버. 그죠? 얘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템플릿 넘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싹 가지고 옵니다. 버튼 1번하고 LED 1만 관계를 한번 엮어볼게요. 요 아래쪽에다가 자, 넘버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 플랫폼은 템플릿이고 이름이 BTN1의 딜레이라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딜레이를 세팅하는 거고 옵티미스틱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 0이고 민 최소는 1초로 잡고 단위는 저 밀리세크로 잡을게요. 맥스는 만으로 잡겠습니다. 단위가 밀리세크로 들어가니까 이건 1초를 의미를 하고 이건 10초를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스텝 양은 1000. 한 번 막대기를 움직이면 500씩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0.5초 단위로 증감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스텝이라는 게. 그러면 뭔가 스텝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슬라이더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 요거를 잡아 넣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에러 없죠? 잡아 넣어서 결과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도 좀 홈 어시스턴트, ESP 홈 자신감이 붙네요. 저번 주까지는 상당히,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도 잘 안 잡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녹한다가 슬슬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기본 단위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BTN 딜레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났다, 그죠? 그리고 요거 조절해보면,
아무 기능, 템플릿이니까 아무 기능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대로 두면 1000인 거고, 요대로 두면 10,000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5000이라는 값에 놔뒀다면, LED1의 쉬는 시간은 이제 5초가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엮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단위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 1S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까 저 딜레이 부분 있잖아요. S라는 거를 빼먹으면 그냥 밀리세크 단위로 들어간다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딜레이 있네요 여기. 어지러워. 자,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아니면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넘버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 녀석에다가 아이디를 하나 줘야 됩니다. 얘를 이제 호출해서 쓸 거거든요. 아이디는 btn1 딜레이. 요렇게 잡죠. 그럼 요 btn1 딜레이라는 요 넘버의 값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저 값을 또 어떻게 가지고 오겠는가? 이제 넘버 쪽을 또 털면 되겠죠. 넘버 쪽을 갑니다. 저놈이 현재 유저가 막대기 갖다 놓은 값을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넘버. 자, 템플릿 넘버. 셋이 아니라 뭐 특별하지 않으면 스테이트일 건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녹한다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지금 딜레이가 조정이 돼야 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LED1이 켜진다. 딜레이, LED1이 꺼진다. 그럼 요 1S 자리를 람다식으로 대체를 할 건데요. 우리 함수 잘 생각해 봅시다. 함수라는 것은 크게 보면 반환 값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렇죠? 요런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리턴이 있냐 없냐. void my function이라고 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void라는 거는 얘는 반환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호출 받아가지고 자기 할 거 하고 끝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int my function 2라고 된 것은 숫자로 뭔가 반환하는 게 있다는 거 의미고, 그리고 이 함수에는 반드시 return 뭐식이라는 게 들어있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return이 이 함수의 최종 결과물이 되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저 숫자, 인테저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상당히 이상한 문법이 되는 거죠. int num equal my function. myfunction이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잖아요. 반환값이 없는데 그 값을 num이라고 하는 숫자 변수에다가 equal, 대입연산자잖아요.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얘 number라고 하는 변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뭐를 나한테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뭐가 없는데 지금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myfunction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나한테 줄 값이 있냐? 나 보이던데요. 나 없는데요. 그러면 뭘 집어넣으라는 거냐? 이거 에러죠? 에러입니다. 집어넣을 게 없는데 집어넣는 거. 근데 얘는 되죠? int num2 equal myfunction2라고 하면 이 함수 호출되고 반환되는 리턴 값이 이쪽으로 낑겨져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관계에서 봤을 때 녹한다가 직전에 구사했던 것은 요겁니다. 람다식은 함수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람다 펑션이 호출됐는데 그냥 자기가 할 거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릴 람다식은 두 번째 타입인 겁니다. 리턴이 있는 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1S라고 되어 있는 저 숫자를 내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ESP 홈에서는 이렇게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표를 하나 딱 붙이고 람브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5하기 5 빼기. 그리고 여기다가 C++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있는 이 함수의 반환값이 느낌표 람다라고 되어 있는 저 값을 대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 여기 들어가는 C++ 코드에는 return more라는 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차이를 알겠죠? 제가 직접 보여드렸던 예제는 이건 함수 구조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람다식을 적어놨는데 버튼이 눌러지면 된 여기 람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버튼 1을 눌렀을 때 얘도 뭔가 반환값이 필요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에 뭔가 값을 하나 지금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값을 나는 리턴 이하에 있는 요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고 리턴 1000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이게 만약에 1000이라는 게 여기 들어갔을 때 1초 동안 LED가 켜졌다 꺼진다면 요거하고 1S하고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심오하죠. 자, 오늘 하는 것은 제가 쉽다고 안 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 홈 어시스턴트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을 건데 녹한다가 아주 심오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콤한 열매만 따먹다가 벌집 바로 옆에 있는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죠. 자칫하면 지금 벌통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뻘소리를 드리는 이유는, 뻘소리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좀 쉽게 받아들이시라는 취지로 뻘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테스트. 지금 버튼 1을 누르면 자 1초 동안 켜졌다 꺼졌다 그죠? 그렇다면 저 람다식에다가 10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밀리세크로 작동이 된다. 그럼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요거는 안목이 있으시면 바로 요 1000이라고 해놓은 거 대신에 제가 요놈의 값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1000이 리턴이 되는 게 아니라 id가 btn1 딜레이라는 놈에 들어있는 스테이트 유저가 선택해 놓은 저 값을 리턴 해가지고 딜레이로 써라 이 말이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는 유저가 저거 조정해 놓은 가변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이 요 값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딜레이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 코드 제가 다 남겨드릴 거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해보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답안지는 이미 여기 다 있어요. 답안지는 여기 다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될 것인가? 자, 궁금하죠? 저도 될지 말지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자, 지금 요 BTN 딜레이가 1000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르면 1초 따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옮겨보죠. 5000에 갖다 놓으면 5초 동안 켜졌다 꺼져야 되겠죠. 1, 2, 3, 4, 5 딱 그죠? 정확하게 들어가죠. 조금 더 늘려보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관계 가지고 LED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관계에 더해 가지고
얘가 쉬어야 되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요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이제 확장해보죠. 4세트가 되면 되는 거니까 요 놈이 4덩어리가 있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덩어리가 있으면 되겠고 아이디가 서로 다르면 됩니다. 자, 버튼 2, 버튼 3, 버튼 4. 자, 버튼 2, 3, 4. 됐죠. 그리고 여기는 람다식이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버튼 2 딜레이.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해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이해하고 쓰는 사람이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있을까 싶은데요. 나름대로 이 기능을 구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매뉴얼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BHS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결과물이 자, 이제 3번 예제가 딱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3번 예제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예제. 새로 고침을 눌러버렸네. 자, 그러면 딜레이 4개가 아래쪽에 있고 디폴트 값이 지금 다 1000으로 돼 있죠. 땅땅땅땅 누르면 1초 있다가 따따따따 다 꺼지죠. 그럼 얘는 3초, 얘는 4초, 5초, 6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죠? 요 이제 시간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동시에 시작하는 시간이 제가 이게 따따따 1초마다 따따따따 누르면 꺼지는 시간이 일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죠. 그럼 1초마다 따따따따 켜면 동시에 탁 꺼지겠죠. 해보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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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죠. 다시. 딱! 뭐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방금 보셨던 게 3번 예제. 좋아요. 칭찬은 너무나 좋습니다. 453-3번 딜레이 람다식. 됐네요. 요 정도 하면.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예제는 나중에 이 개념은 어디서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노칸다의 스마트팜에서 다시 활용을 할 컨셉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냐면요. 요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나중에 8채널 양액기 믹스하는 거를 만들 거거든요. 홈 어시스턴트로. 도징 펌프 8개를 달 겁니다. 안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여기 출수된 빨아들이는 펌프 있잖아요. 요렇게 되는 거. 요거 8개를 쭉 배치를 해두고, 그럼 얘네들이 용액이 있을 거잖아요. 요렇게 마법의 일단 2개라고 한번 해보죠. 요렇게 2개가 있으면 펌프 요렇게 이 용액을 빨아들이는 펌프가 되는 거고, 저거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믹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홈 어시스턴트에서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전체 내가 뽑을 용량이 몇인데 8대2로 출력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소맥 같은 거 있잖아요. 8대2 혹은 7대3으로 출력이 되는 옵션이 존재한다면 7대3으로 해놓고 버튼을 딱 누르는데 내가 뽑아야 되는 총 용량을 숫자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절반만 마시고 싶을 수 있고 어떨 때는 1리터 마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요만큼 뽑겠습니다 라고 해놓으면 얘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유저가 입력해 놓은 용량이 이만큼인데 8대2로 섞으려면 얘를 얼마 뽑아야 되고 얘를 얼마 뽑아야 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8대2 비율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거 만들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수 앞을 바라보는 녹한다. 그거를 구현하려면 어떤 요소 기수들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딜레이에 람다 거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예제는 이런 거 한번 해보겠죠. 이거 적어놓고 3번 버튼 4개를 누르면 LED 4개가 개별적인 딜레이로 켜졌다가 꺼지게 되는데 이때 간격을 유저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시오. 자, 4번. 녹한다에게 고통을 주는 사수가 또 이런 걸 한번 해봅니다. 야, 센서 값을 화면에 출력해라. 출력하고 센서 값이 온도라고 해보죠. 온도 센서가 50도 이상이면 LED 1번을 켜고 50도 구간별로 갈게요. 0에서 10도면 LED 1번 20에서 30이면 LED 2번 30에서 40이면 LED 3번 40에서 50이면 LED 4번을 켜도록 해보아라. 그래서 제가 말하죠. 그럼 온도 센서를 나한테 주세요. 온도 센서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온도 센서는 너 하는 거 봐서 줄 테니까 일단 시뮬레이션 해라. 센서가 없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해봅니까? 그죠? ESP8266에 온도 센서를 연결하고 온도에 따라서 LED가 켜지거나 꺼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놈이 지금 온도 센서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일단 버튼 4개가 있다 그죠? 시뮬레이션을 하라 이 말이죠. 버튼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눌렀을 때 온도가 0도부터 10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상의 센서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기웃기웃 거려야 되는 게 센서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센서 중에 여기 목록 중에 열매가 잔뜩 달려 있잖아요. 달콤한 열매들이. 그 중에 막 요런 애들은 이미 센서 중에서 기능이 이미 분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했죠. 줄기세포에서 온습도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이 된 센서라고 보시면 센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센서도 어떤 센서가 올지도 결정이 안 돼 있을 뿐더러 실물 센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템플릿 센서를 쓰자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센서 코어에 보시면 템플릿 센서 보이죠? 요 놈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써먹을 수 있을까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넘버 가지고 그냥 바꿀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넘버 컴포넌트 추가해놨잖아요. 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미 람다식이 들어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람다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센서 값에서 람다식의 리턴이 걸린다는 것은 센서 값 자체를
요 값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아, 그럼 아주 좋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가지고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목표는 아시겠죠? 센서가 없는데 저 센서 값 가지고 LED 켜고 끄는 예제를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겁니다. 센서도 없는데 센서가 있어야 뭐 온도를 높이든지 줄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숫자를 조절하는 것은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한 개 빼죠. 빼고 여기 온도 범위가 들어가면 되겠죠. 0부터 50 사이로 조정을 하니까 0에서부터 50까지 1도씩 조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도씩. 그리고 요 값은 자, 템프 버추어 템프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버추어 템프. 그죠? 버튼은 싹 날리고 이제 버튼 역할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넘버라는 컴포넌트는 하한 값이 0이고 상한 값은 50인데 값을 일씩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레스 바가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자, 버추어 템프 아무것도 연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빈 깡통 값이 되는 거죠. 이제 가상 템플릿 센서가 여기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센서, 플랫폼 템플릿. 아직 무슨 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줄기세포를 하나 여기 딱 배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의 이름은 자, 그냥 센서라 하겠습니다. 센서고 여기 람다식으로 이미 기본 골격을 잘 잡아놨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람다식의 리턴 값을 가지고 센서 값을 결정을 하는데 업데이트 인터벌이 60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1초로 바꾸죠. 그럼 1초에 한 번마다 이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는 추론을 하시면 되겠죠.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서 우리가 사용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딱 상황 눈치껏 봤을 때 여기 리턴되는 값을 센서 값으로 하겠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리턴 시킬 게 뭐냐? 뭐 조건 필요 없죠. 리턴해서 하는데 요거를 요 넘버 값으로 리턴을 해버리면 우리 가상의 센서 값 확보할 수 있겠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름이 버추어 템프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리턴 id가 요 놈인 것에 스테이트를 센서 값으로 해라. 끝났습니다. 에러 났네요. 자, 에러가 왜 났지? 아까도 이러더니 뭔가 뒤에 삭제가 되면 안 되는 무슨 기호 같은 게 있는 건지. 일단 저 부분이 문제는 맞죠? 그럼 일단 여기 와서 서식을 빼고 다시 카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스텝 1. 요거 함정이네요. 자, 이거는 YAML 코드에 문법 에러가 난 건데요. 요런 게 미치는 거죠.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거에 이제 하나의 프로퍼티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하고 콜론 사이에는 공백이 필요 없는데, value하고 요 콜론 사이에는 공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규칙 위반을 한 지점이 여기죠?
띄어쓰기를 하나 안 해줬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저번 주보다 조금 낫죠? 홈 어시스턴트 뉴스님도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친하게 지내시다.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예제네. 이건 나중에 뭐를 위해서 제가 예제화를 만들어 두냐면 온도 조절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도 조절기 예제. 자, 싹 보시면 여기 요거는 카드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카드 가지고 자, 센서 데이터를 방금 만들어놨던 요 센서 값을 요 도넛 그래프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컴포넌트가 뭐가 있으려나요? 저거를 조절하는 그건 아직 제가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 좋지 않네요. 저 여기서 하지 말고 자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자, 19로 제가 이것을 올려놓으면 센서 값을 가상의 센서 값이 19가 되는 거죠. 자, 나 40도로 세팅하겠다. 그럼 40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을 내가 조정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되죠. 0쪽으로 가져다 놨을 때는 LED 1번이 지금 켜지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10하고 20 사이니까 LED 2번이 켜지면 되고. 요런 관계를 그럼 누가 거기다가 만들어 놔야 되겠느냐? 센서 쪽에다가 그 개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넘버가 아니라 센서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람다식이 있었던 요 부분에서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리턴 살짝 좀 이상한 거긴 한데 일단 예제에 충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람다 시간에는 C++ 코드가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다. 잠깐만요. 리턴이 있어야 센서 값에 따라서 LED를 켤 건데 저기서 말하는 람다 값이라는 게 센서 값이 들어오고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센서의 순수한 로우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자동화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요놈의 센서의 값이 뭐가 대입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이고 센서 코어로 가보시면 트리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언제 할 거냐 중에 on value가 있습니다. 센서 값을 on value 받았을 때 뭐를 하겠다는 자동화를 걸어주면 되겠죠. 예시도 물론 밑에 다 있을 거예요. 쭉 내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on value then
on value then. 이거는 제 상상인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치고 들어가 보는 거죠. on value then. 그 다음 여기다가 아까 했던 거와 같이 람다식이 들어가가지고 값의 구간에 따라서 LED를 어떻게 켤 건지 그 패턴이 들어가면 되겠죠. 좀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자, 람다 쓰는 겁니다. 람다 C++ 코드죠. 그럼 지금 여기서 람다는 좀 독특한 값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게 표현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x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미지수 x. 그럼 이 람다 펑션 공간 안에서 x라는 값이 가지는 것은 이 센서가 on value를 통해서 받은 그 값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눈치껏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람다식의 x라고 적힌 것들 막 보이죠? 요런 것들 다 지금 수신받은 트리거가 딱 실행이 됐을 때에 현재 센서가 들고 있는 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x가 이 x가 10보다 작으면 LED 1만 켜지면 되는 거죠. LED 1만 켜져야 되니까 범위 4개를 또 주고 ID에 스위치 1이 아까 전에 뭐였죠? 턴온이든가 턴온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끄면 되죠. 턴오프. 이게 지금 상상력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기 걸리는 이제 else는 10보다 큰 모든 경우가 걸리겠죠. 10보다 큰 모든 경우 중에 이번에는 x가 2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조건에 걸리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10보다는 큰데 20보다는 작은 상황이죠. 요때는 LED2만 켜는 겁니다. 조건문을 첨예하게 잘 걸어야 돼요. 자, 그럼 요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여기 걸리는 조건은 최소 20보다 x가 큰 상황이겠죠. 그런데 x가 30보다 작다면 여기 걸리는 겁니다. 얘만 on. 자, 됐죠? 그럼 else if x가 30보다 크고 왜 40으로 바뀌었지? 자, 40보다 작을 때. 아니면 그냥 얘는 else로 가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기로 떨어지게 하겠다. 제일 마지막 거 on. 자, 이게 될까요? 자,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선다, 그죠? 일단 규칙에 맞게는 적어놨으니까 규칙엔 위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 여기서 에러가 났다. 람브다. 아까 어떻게 썼죠? 아, 오타 났네요. 자, 람브다. 람브다. 왜죠? 빌드를 좀 차근차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간단해 보이는 것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죠. 왜 일어나지? 액션 네임. 자,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자, 다시 람다 콜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상상력을 동원한 건가요? 이거는 필터고, 필터에 들어가는 람다 칙도 있고요. 이게 람다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요 코드도 잘 한번 보세요. 필터에 들어간 람다 이건데요. 이거 잘 보세요. 람다의 리턴이라고 된 거 보인다, 그죠? 이건 좀 의미가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자, 다음에 상황이 생기면 보는 걸로 하고, 뭘 잘못 생각했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람다 콜을 딱 하고, onValue then, 어찌한다? 어찌하죠? onValue 하면, 람다. 이런 젠장.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좀 안 잡히네요. 조금 더 연말을 하고 이거는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이 가상의 센서 값을 어느 타이밍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일단 얘 날리고, 자, 쟤 가지고 센서 값을 막 조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가상의 온도 값을 지금 생성을 했잖아요. 요까지는 안 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예제로 일단 잠깐 돌아가는 겁니다. 넘버. 저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자, 4번 예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온도 조절기 예제를 구동을 하되 가상의 온도 센서를 유저의 입력을 받아서 제어되도록 해보시오. 실제 온도 센서가 없는데 디지털 출력이 되는 온도 조절기 예제가 저번 주에 하다 말았던 예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온습도 센서를 실제로 연결하고 시연을 했었는데요. 그 예제를 가상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그대로 집어넣어 놓고 다시 컴파일 해야 되겠네. 조금만 기다려. 한 단계 다시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 예제는 어디 있냐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거는 이름이 뭐더라? 여기 있죠. 여기서 뭐 방방 컨트롤러 뭐 이런 거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 서모스탯 컨트롤러라고 된 요 예제가
냉방기, 난방기 혹은 냉난방기 두 개 다 가 될 수도 있고, 요거를 어떻게 잘 쓰는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면 우리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제어하는 거나 요런 거에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저 에어컨 같은 경우는 IR 리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어컨 켜고 끄는 기능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보일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니까 온수 배관에 보일러는 항상 돌아가고 있고 온수 배관을 여냐 마냐를 솔레노이드 밸브 가지고 제어를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예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좋아. 요 예제를 갖다 쓰는데, 요 예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너가 할 수 있는 수준에 한해 가지고 가상의 센서 값을, 요 가상의 온도 센서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쟤를 한번 돌려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요게 온도 조절기 예제의 기본 골격이라고 보면 되겠고, 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센서라고 돼 있죠. 센서에다가 이제 요 자리에다가 온도 센서 컴포넌트를 물려줘야 되는데, 온도 센서에 ID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우리 템플릿 센서, 가상의 센서 만들어 놨잖아요. 요놈의 ID를 템프 센서라 하겠습니다. 그럴싸하죠. 요놈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상의 온도 센서. 그리고 디폴트 타겟 템프 로우 하이는 얘가 첫 부팅됐을 때 기본으로 가질 값이 뭐냐, 20도에서 22도 사이로 20도보다 낮으면 히터가 돌아가는 거고 22도보다 크면 쿨러가 돌아가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민 쿨링 오프 타임, 이렇게 된 매개 변수는 필수인데요. 요거 5개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옵션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를 의미하는 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슬쩍 테스트 해보니까 그냥 1초라고 적어놔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1초로 바꾸고, 여기다가 값을 바꿨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차차 한번 같이 알아나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쿨 액션, 히트 액션, 요 부분 액션이라고 된 게 쿨 액션, 그러니까 쿨 액션이 들어가면 뭐를 할 거냐 이 말이죠.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죠. 쿨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냉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히터가 LED1이고 헷갈린다. 자, 여기서 적어놓고 시작을 하죠. 쿨러가 LED1이고 히터가 LED2라고 가정한다. 그럼 LED1이 이름이 SW1이고 LED2가 SW2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법 자세히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스위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스위치, LED 대신에 나중에 릴레이를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턴온 하는데 그놈이 SW1, 쿨러가 되는 거고, 히터는 SW2가 되고, 아이들 액션이면 그거죠. 내가 원하는 온도에 딱 맞아가지고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있을 때가 아이들 액션이 되는 거죠. 둘 다 끄면 되는 상황인 거죠. SW1하고 SW2를 둘 다 끄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요구하는 매개 변수 다 들어갔죠? 이제 방금 했던 거의 중요사항은 이겁니다.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아두이노로만요? 그렇죠. 아두이노로만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두이노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렵겠죠. 기능적으로는 간단한데 내가 원하는 온도를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봤을 때 버튼도 막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화면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간단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뱅뱅이 뭐죠? 뱅뱅. 방방돼 있길래 저는 뭐 그냥 좀 재밌어라고 적어놓은 말인가 해서 방방 뱅뱅 컨트롤러 쳐보니까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입니다. 방방 컨트롤러.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몸살은 회복을 했는데요. 감기는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몸살 감기 중에 몸살만 지금 떨어져 나갔고 감기만 남았습니다. 이거요, 잘 되던데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녹한다, 잘 갖다 쓰는 잘 갖다 쓰는데 또 1인자 녹한다입니다. 잘 갖다 씁니다, 저는. 자,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온도 조절기고, 지금 0이라고 돼 있다, 그죠? 요 값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17도. 내가 원하는 온도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온도 센서가 없어도 내가 여기서 결정해 놓은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쿨러가 양쪽에 있는데 ESP8266으로 제어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실제 온도 센서를 달아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온도 센서의 온도 컨트롤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좋다. 그럼 현재 온도 40도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 하면 맞나? 그죠? 그죠? 만약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온도가 19도부터 21도 사이를 나는 희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꼭다리가 미니멈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저 온도의 그 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한값 이하면 히터가 켜지는 거고, 그죠? 추운 거니까. 상한값 이상이면 더운 거니까 쿨러가 켜지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버튼이 총 4개인데요. 요거는 켤 거냐, 끌 거냐, 아예 작동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고, 요거를 체크해 놓으면 히터랑 쿨러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요거 누르면 난방만 합니다. 그러니까 쿨러의 작업은 무시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요거를 딱 걸어둡니다. 그럼 지금 40도인데 내가 세팅해 놓은 목표 온도는 19도에서 21도니까 더운 거잖아요. 현재가 이 40도라는 거는 현재 이 공간의 온도를 대표를 하는 거니까 냉방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방이 작동이 되니까 LED1 쿨러가 켜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LED1이 켜져 가지고 쿨러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릴레이를 연결을 해서 쿨러가 그냥 릴레이 가지고 온오프 되는 단순한 개념이라면 지금 쿨러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온도를 내려보죠. 자, 이제 온도가 조금씩 내려와요. 쿨러가 작동하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자, 23도. 그러다가 20도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기라고 된 거 보이죠? 아이들 상태. 내가 희망하는 온도가 현재 온도의 그 희망 온도의 밴드 안에 현재 온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작동 안 하는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더 내려갔습니다. 18도. 그러면 이제 추워진 거니까 난방기가 작동하겠죠? 난방.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구도라고 해보죠. 구도도 마찬가지로 난방이죠. 난방은 LED2가 켜지는 거죠. LED2 켜져 있죠. 자동 난방. 이거 좀 배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 다시 여기다가 카드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죠. 카드도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써먹으면 재밌죠. 방금 온도 조절기는 여기 카드로도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딱 갖다 놓습니다. 자, 요래 딱 해가지고 그럴싸하죠. 자, 맞다. 저거 숫자 조절하는 게 저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서 하죠. 하여간 구도가 현재 난방인 상태고 LED2가 히터니까 히터 켜져 있는 거 맞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거 끄면 어떻게 되지? 제가 수동으로 끄면 안 올라오네요. 요거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껐더니 작동을 안 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켜지고 있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띠띠띠띠띠 올라가다가 19도까지도 아직 더 올라가야 되죠? 20도가 딱 되면 대기 뜨면서 꺼졌다, 그죠? LED 1, 2 다 꺼졌죠?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2도가 되면 21도보다 넘어간 거니까 이제 냉방을 해야 되겠죠? 냉방을 합니다. 쿨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지금 LED 켜지고 꺼지는 거 대신에 그 릴레이로만 바꿔주고 그 1번 릴레이가 켜졌을 때 냉수가 들어가도록 하고 2번 릴레이가 켜졌을 때 온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만 딱 뭔가 세팅이 된다면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온수 그 매트에 달려있는 온도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 온도 센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면 훨씬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봐봐요. 5도면 난방 작동되잖아요. 요때 온수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온수 들어가는 거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온도를 다시 높여서 여기 갖다 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냉수가 들어가야 되죠. 냉수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방금 보셨던 게 템플릿 센서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센서 값 가지고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전략. 방금 해놨던 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앞으로 커버 예제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음 주가 되면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을 쭉 만들어 나갈 건데 그거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이전에 실험실 환경에서 먼저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구성품이 그때 이런 식으로 템플릿 가지고 덕지덕지 만드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요거 눌렀을 때 요렇게 해보고 요거 눌렀을 때는 요렇게 작동이 되고 따따따따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실제 센서를 달거나 실제 작동되는 것들을 달아가지고 연결하면 가서 달았는데 안 되면 뜯어와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확실히 해서 들고 가면 안전빵이겠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방금 보셨던 게 4번 예제입니다. 가상의 센서 값을 만드는 방법. 이것은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상의 센서 값을 활용하는 방법. 앙님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 상병이 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보죠. 오늘 제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일단 요게 다고, RGB LED를 연결하고 컬러를 바꿔보자라고 해놨네요. 제가. 그럼 요거 한번 해보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LED 4개 연결했던 거 이제 싹 철거하고, RGB LED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도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를 불과 저번 주에 처음 접해봐가지고요. 아직 잘 몰라서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면 다행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RGB LED입니다. 저 느낌 아시죠? 다리가 4개가 달려있는 LED 말하는 건데요. 딱 보시면 요 뚜껑이 있고 다리가 엄청나게 긴 게 있고 그 다음 긴 게 있고 그 다음 긴 게 있고 그 다음 긴 게 있습니다. 제일 긴 게 공통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는 거고 이게 R이고 아마 RGB 순서 RGB 아니면 RBG일 건데요. 하여간 두 번째로 긴 게 R인 거는 분명합니다. 얘네 두 개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R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하고 G를 디지털 4번에 B를 디지털 5번에 연결한 다음에 저 ESP8266PWM 가지고 밝기 조절하는 예제를 사용을 하면 이걸로 컬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RGB 컬러라고 하는 것은 저 R 성분하고 G 성분하고 B 성분,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물론 얘가 그 값이 정확하게 들어갔다 해도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컴퓨터 쪽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컬러하고 얘가 표현하는 컬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마트 쇼핑하다 보면 요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진은 실물하고 컬러가 다를 수 있음. 요런 거 적은 거 봤죠? 내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그 컬러 스페이스하고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컬러 스페이스하고 나는 여기서 이 색깔로 봤는데 저 컴퓨터에 저 모니터로 봤을 때는 다른 색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학문이라고 봐도 될 만큼 심오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비전 쪽 내용을 취득을 할 때도 이 컬러라는 거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는 각설하고 컴퓨터 쪽에서 표현한 컬러가 여기 정확하게 나올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단순히 얼마만큼 빨간색이 첨가가 되고 그린이 얼마나 첨가가 되고 이런 걸 조절만 할 뿐이지 이제 미리 실망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긴 다리 ESP8266 그라운드 연결하시고 얘네들 다 이렇게 저항을 걸어줄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330ohm짜리 저항을 걸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D3, D4, D5에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고 GPIO 번호는 5번, 4번, 얘가 14번 깜빡하면 안되고 3, 4, 5라고 써두면 작동 안됩니다. 5, 4, 14라고 써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고 싹 마무리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RGB LED 오랜만에 보죠. 근데 홈 어시스턴트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지금 녹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요. 홈 어시스턴트 베이스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컨트롤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가지고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생각을 하고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동도 물론 좋기는 좋지만, 자동이 안 될 때는 수동으로도 뭔가 쓸 수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자동을 믿으면 안 됩니다. 수동으로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온도 조절기 예제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제어할 방법이 좀 모호하거든요. 제가 꼬꼬부화기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노드레드가 주축으로 돌아가는데요. 노드레드가 뻗어버리면 부화기가 완전 멈춰버리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결하는 동안에 꼬꼬부화기 좀 구경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꼬꼬부화기. 오늘 이거 검란 제가 다 했는데요. 알 10개 모두 일단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알을 이렇게 보면, 알 이렇게 생겼잖아요. 밑에서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요만한 불투명한 덩어리가 안에 있는 게 보입니다. 요만한 거, 뭔가 요런 모양으로. 이거 병아리 맞죠? 마루님. 핏줄은 잘 안 보이고 덩어리가 보이던데요. 나중에 보면 또 병아리 아닌 건가? 자, 이거 꽂고 있을 테니 부화기 좀 보고 있으십시오. 든든든든든. 아유, 어지러워. 자, 공통 그라운드 여기 R G B. 자, 다 꽂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해놓은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3, 4, 5번 자리는 원래 LED가 있던 자리잖아요. 그럼 그 말은 이 RGB LED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뚜껑 안에 LED 3색을 가진 LED가 같이 한데 뭉쳐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디지털적으로 온오프 개념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죠. LED 1, ON, 빨간색으로 켜지죠. 그죠? 동일한 자리에 2 켜면 G, 녹색으로 켜지죠. 그린으로 켜지죠. 아, 그러면 얘네들 세 개가 다 뭉쳤을 때 빛의 삼원색이 합체를 하면 흰색이 화이트 컬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섞이면 블랙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모니터 화면에 불을 껐을 때 까만색인 이유가 그거죠. 빛이 하나도 안 섞이면 블랙인 거고, 전부 다 섞이면 흰색이 되는 겁니다. 물감은 반대죠. 물감은 전부 다 섞으면 시커먼색이고, 하나도 섞지 않으면 하얀색인 거죠. 하얀색이라기보다는 투명. 자, 아무튼 그런 깨알 같은 지식도 아마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배우셨어요, 분명히.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 보시면 지금 이 모양으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밝기 컬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것은 ESP 홈에서 이미 기본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라이트 쪽에 가서 라이트 컴포넌트라고 된 곳에 찾아가셔서 RGB 라이트, 딱 이거 맞는 것 같죠?
딱 누르십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사용 방법이 아주 친절하죠. 자, 플랫폼 RGB고 네임은 그냥 이름 짓는 거였죠. 레드, 그린, 블루가 연결될 아웃풋 컴포넌트를 3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되고, 아웃풋 컴포넌트는 저 ESP8266의 GPIO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PWM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저 컴포넌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리피트 그린 블루는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라고 돼 있죠. 얘가 3덩어리면 되는 겁니다. 눈치껏 봤을 때. 그리고 요게 아웃풋 컴포넌트 1, 2, 3가 들어갈 건데 1이 레드 자리잖아요. 레드 제가 조금 전에 GPIO 5번 D3번 핀 요거는 4번 요거는 1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여기 낑겨 들어가 가지고 저 컬러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스위치 이런 거 이제 지금 다 필요 없는 상황이죠. 싹 날리고 이거 제가 다 저장해 놨나요? 됐네. 바꿔치기 합니다. 에러 없죠? 에러 없고 이제 느낌 딱 오죠? 요것은 녹한다 RGB 이그젠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거 요거를 지금 빨리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천천히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리모콘 송신 모듈 이용해서 에어컨을 ESP8266에서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 요쪽 편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요 에어컨을 제가 손으로 리모컨 켜고 끄는 행위를 ESP8266이 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켜고 끄는 행위를 이제 온도를 베이스로 해서 에어컨이 필요하면 얘가 켜는 리모컨을 딱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바라보는 방향을 에어컨 쪽으로 해두면 온도에 따라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리모컨 제어를 해주는 거니까. 다만 현재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냐 꺼져 있는 거냐는 알 방법은 없는데 아무튼 그 제어는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된다라고 이미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하려고 했으나 체력이 좀 딸리는 관계로 다음 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여기 메모해 놨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해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딱 눌러요. 잠깐만요. 근데 왜 여기서 본 거랑 화면이 다르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자, 일단 켜면 동시에 다 켜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컬러를 고르는데 빨간색 쪽을 이렇게 골라주면 빨간색 쪽으로 되고, 그죠? 녹색 쪽으로 보내주면 이 녹색이 좀 강하게 나오고, 파란 쪽으로 가면 파란색이 좀 강하게 나오죠? 여기 보이죠? 그 어중간하게 이제 보라색을 하면 얘가 보라색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 표현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했던 말이. 여기 오렌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약간 오렌지 누리끼리한 색깔이 나오긴 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0% 오렌지 색깔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하죠. 빨간색, 파란색, 극단적인 값, 녹색.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컬러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는 밝기. 레벨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재밌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잡아두고 껐다 켰다 요렇게 하는 거네요 보니까.
자, 녹색으로 두고 껐다 켰다. 재밌다 그죠? 요거는 저 학생들 학습용 무드등 만들기 예제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요거를 약간 불투명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감싼 다음에 천장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두고 저 약간 포장을 하는 거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녹색이 되도록 이렇게 딱 바꿔주고 그건 좀 이상한가? 시간대별로 컬러를 바꾼다든지 오토메이션을 걸어주면 되겠죠. 요런 거 이제 찾아보시는 방법은 제가 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 됩니다. 그럼 요놈의 컬러를 다른 쪽에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액션에 관련된 부분이죠. 요 RGB 이그젠플의 액션을 찾아보는 겁니다. 코어에 힌트가 있겠네요. 코어 쪽으로 가서 자 랄랄랄랄랄랄라 해서 라이트 토글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켜고 끄는 걸 말하는 거겠죠? 콜 토글이 뭐야 이거는? 턴온 이게 켜는 거고 요런 식으로 람다식으로 하라고 돼 있네요. 왜 그렇지? 퍼센테이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있죠. 힌트 있죠, 여기. on 뭐라고 된 요거는 트리거를 써라 이 말이죠. 트리거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튼 같은 경우는 아까 프레스드였잖아요. on pressed. 버튼이 눌려졌을 때 이 말이죠. 버튼 눌려졌을 때 그렇다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라이트, 요 라이트 아이디가 라이트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집어넣어 놓은 이 컴포넌트의 아이디가 라이트1이면 되겠죠. 그놈의 밝기를 100%로 하고 요거를 이제 0으로 이렇게 하면 저 빨간 색깔 100%가 되도록 그렇게 믹스를 해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친 김에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를 더듬어 가지고 자 5번 예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SP8266에 RGB LED를 1개 연결하고 버튼 3개를 달아서 UI에 추가해서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켜지도록 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기억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버튼을 추가를 해야 된다. 버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GPIO를 사용하지 않는 줄기세포 같은 버튼이 필요하니까 아무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단순한 버튼, 템플릿 버튼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템플릿 버튼 on pressed까지 있죠? 요 가지고 옵니다. 버튼을 3개를 추가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절한 지점에 버튼 3개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놈은 버튼 1 R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RBTN GBTN BBTN 요거 눌렀을 때 액션으로 아까 저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요놈의 아이디를 주면 되겠죠. 아이디는 라이트 1 그대로 가죠. 또 키친 나온다. 큰일 났다. 라이트 쪽으로 갑니다. 다시 해답은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었죠. 요거
발을 하면 기침이 나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요. 아우 죽겠다. 얘는 빨간색 100%, 나머지는 0% 일어나면 되겠죠? 얘는 그린 100%. 됐죠? 뭐야 이건 또. 라이트 턴온 이거는 뭐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정상이 아닌 관계로 아, 이 뭐죠? 아, 딱 됐다, 그죠?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갑자기 몸이 급 안 좋아졌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도망을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뭐 이거 그냥 퍼센테이지 조절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 죽겠다. 다 됐습니다. 에러 안 나죠? 제가 감기 걸리면 항상 시기 걸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작년에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올해는 아주 진하게 감기를 한번 하고 가네요. 추울 때도 안 걸리던 감기를 이 따뜻한 봄날에 콜록거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괜찮네요. 아, 좋습니다. 페이스 찾았습니다. 헛! 보라색 화면을 기다리고 있죠. 아,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튼 3개가 이렇게 뿅 튀어나왔죠. 이거 누르면 R, G 됐죠? 요거 눌러가지고 바꾸는 거는 이제 뭐 직접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값이 있다면 이렇게 템플릿 버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누르면 그렇게 켜진다 하면 뭐 저 훨씬 쓰기가 좋죠. 그리고 요거를 또 우리가 카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버튼이라는 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놨으니까 여기로 싹 가가지고 요 중고로 썼던 건 다 지워주고, 자, 요 있죠? 버튼. 얘도 이거 가지고 만들어지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얘는 그냥 켜고 끄고밖에 안 되네요. 요거 말고. 조명. 뭐가 좋지?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R 버튼 아이콘은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G 버튼. B 버튼.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R, G, B. 됐죠? 다 했습니다. 마지막 5번 예제. RGB LED 제어해보기. 자, 이제 오늘 할 거 다 끝났고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아주 스피드하게 도망을 갈 거고요. 녹한다에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상 끝날 때마다 안내해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또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에 그 채팅방 검색하시는 데다가 심심한 녹한다 라고 검색하시면 70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 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딱 들어오셔가지고 놀다가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 안에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이 한 번씩 많이 진행이 되니까 꼭 채팅에 참여 안 하시더라도 눈으로만 봐도 상당히 뭔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스마트폰으로 딱 접속하셔가지고 커뮤니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딱 누르시면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둔 게 있으니까요. 그거 딱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샥 이동이 될 겁니다. 링크 걸어놨어요.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 했던 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뭔가 조금 골 때리는 상황을 연출을 해서 작업을 하되, 저번 주에 못했던 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뭘 메모해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하되 RPM 값을 측정을 해서 대시보드에 출력을 해라. DC 모터의 속도 제어 앤드 현재 RPM 값이 몇인지를 나는 알고 싶다. 그런 이제 오다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이와 비슷한 예제로 워터펌프의 유량 센서를 또 달 겁니다. 워터펌프가 뽑아내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워터펌프 켜고 끄는 거와 얼마만큼 물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를 대시보드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런 것들 내일 할 만한 분량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죠?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범위를 아두이노 월드로 한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녹한다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가장 큰 틀은 녹한다는 아두이노 베이스로 가요. 아두이노를 활용하는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이번 주에 한번 해보고,
다음 주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 위주로 할 거고, 근데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주는 시뮬레이션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실제로 작동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게 지금 배송이 되려면 한 2주가 걸리니까 다음 주가 되면 안 올 거고 다다음 주가 돼도 안 올 거거든요. 다다음 주가 되면 간신히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ESP8266 보드도 10대 추가 주문해놨고 홈 어시스턴트로 집안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싹싹싹싹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비싸가지고 저 알리에서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거 배송되는데 최대 2주가 걸리니까 최소 2주네요. 3주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가능하니까 일단 그 전까지는 그거를 하기 위한 디딤돌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과정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으로 딱 들어갔을 때 빡빡빡빡 치고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싸울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뭐 호미도 있으면 좋고 곡괭이도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제가 제품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직접 DIY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의 목록을 좀 이렇게 뽑아드리자면 IoT 스위치, 전등 스위치, IoT라는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핸들링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 스마트 플러그라고 또 개념이 있어요. 이 플러그 자체는 뭔가 선풍기 같은 거에다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전기장판 같은 거에 연결해서 항상 그러니까 켜짐 상태로 만들어두고 플러그가 전원을 주냐 마냐 가지고 제어를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ESP32를 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요거 BLE 기능을 좀 활용을 해볼 겁니다. BLE 가지고 뭐 할 건지는 일단 비밀, 궁금증만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 ESP32 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CCTV 만들 겁니다. 다음 가스밸브 잠겼냐 안 잠겼냐 가스 농도 측정하는 거 한 파트 만들고 가스 안전, 그 다음 자동 창문에 붙어있는 자동 블라인드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 그게 커버 예제예요. 커버 예제. 차고 문을 열고 닫는 예제로 만들면 참 좋은데 제가 차고가 없어서 못할 것 같고, 가장 경제적이면서 시연하기 좋은 게 블라인드로 먼저 일단 진행을 하고, 잘 될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 개폐기 온오프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가 제가 국내 거 보니까 한 7, 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왜 제가 커버 예제로 비닐하우스 개폐기 온오프 하는 예제를 만들 거냐면요. 이거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하우스 개폐기 열고 닫는 것 좀 알려주세요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참에 하는 김에 아두이노 단독 버전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노드레드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볼링크 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고, 뭐 다 이게 빨아먹는 거예요. 7, 8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를 쫙 뽑아놨습니다. 제가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을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자동화를 만들 건데, 이쪽에 블라인드 보이죠? 요 와인색으로 돼 있는 거, 블라인드가 아침에 뭐 몇 시가 되면 자동으로 푹 열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그거 안 했네요. 오늘 할 목록이 없었네. 그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오전 6시가 되면 블라인드가 올라간다. 이벤트 트리거가 타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트리거가 지금까지는
뭔가 버튼이 눌려진다. 뭐가 눌려졌다. 뭐가 제어가 됐다. 요게 트리거가 됐는데, 이 트리거 자체가 이제 타임이 되면 매일 5분마다 뭔가를 하겠다. 아니면 1시간마다 뭔가를 한다. 매일 아침 6시마다 뭔가를 한다. 밤 8시가 되면 자동으로 전등을 켠다. 낮이 되면 자동으로 끈다. 요런 거 가능하거든요. 요거 오토메이션 하는 거. 이거는 스크립트 가지고 또 몇 번 하면 바로 되는 거니까, 내일 이거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블루투스 온도 센서. 아니, 그런 개념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아주 독창적인 어떤 생각을 하나 해봐가지고, 해보고 될 것 같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그 컨셉이 하나 있거든요. ESP32 가지고 하는 거는. 얘는 블루투스 BLE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ESP32만 블루투스 BLE 모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블루투스로 뭔가 할 만한 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질문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남은 녹화한다는 도망갈 거니까요. 남은 얘기는 저 오픈톡방 오셔가지고 신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월요일 45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